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오늘은 이겁니다. 이게 MSR에서 나오는 리액터 스토브 시스템이라는 건데, 여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제품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예전에 젯보일이라는 게 나와서 그 스토브 시스템에 일종의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위쪽에 있는 요 부분하고 이제 그 밑에 그 버너하고를 체결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이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 물이 끓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젯보일이 지금도 그 젯보일은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물을 끓일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이제 MSR에서 나온 거죠. MSR에서 나왔는데 이 리액터는 뭐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확인해 본 바는 없고 또 그런 발표가 없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해요. 특히 이제 요게 이제 1.7리터짜리 폿인데 1.7리터짜리 말고 이제 2.5리터짜리가 있는데 그 2.5리터도 이제 우리나라 요청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글쎄,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들, 갖고 계신 분들이 제법 있죠. 이게 이제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물 끓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리터의 물을 넣고 끓이면, 약 3분 정도면 정말 빨리 끓습니다. 3분 정도면 이제 물이 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이제 밖으로 새 나가는 걸 많이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버너,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연료 효율은 좀 좋은 편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거의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아니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어쩌다가 박을 가기도 하지만은, 요즘은 이제 동료들이랑 이렇게 같이 박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한겨울에, 보통 6인용이나 8인용, 10인용 이런 쉘터를 쳐놓고 그 안에서 다들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같이 해 먹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럴 때 이제 한겨울에는 쉘터 안이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스토브로, 그러니까 난로로 이걸 자주 씁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켜놓으면 쉘터 안이 상당히 훈훈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닐 수가 있죠. 그 안에서 이제 같이 몰려서 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상당히 유용하다. 그런 점들이 이걸 스토브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버너를 스토브를 켜면 이제 불이 이제 위쪽으로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열기를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켜놓고 있으면 상당히 방사되는 열 때문에 이게 따뜻해집니다. 쉘터 안이.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로는 이게 상당히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격이 급한데, 이게 이제 2.5리터 폿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국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뎅탕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겨울에 이제 그런 거 끓여 먹기가 금방 끓여지니까요. 그런 점이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제일 큰 단점은 이게 쿠킹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쿠킹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불 조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 조절이 굉장히 미세하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올리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쿠킹을 하는데 우리가 뭐 그 팬을 올린다든지 코펠을 올린다든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 끓이는 거 이렇게 용도 외에는 잘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이게 불 조절이 쉽지 않아서 여기다가 직접 음식을 넣고 이렇게 데우든지 또는 음식을 조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제품이. 그래서 이걸 갖고 간다 그러면 역시 별도로 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가스 버너를 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제품이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리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GWX에서 나오는 스마트 스탠드라는 건데, 이걸 꺼내보면,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체결을 하죠. 네. 네, 이렇게 꽉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여기다 올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스 캐니스터를 이렇게 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프라이팬이나 아니면 이제 코펠 같은 걸 올려서 하는데 물론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화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가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직화 형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다르면서 이렇게 열이 방사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되는 게 그 난로로는 좋지만은 그 화구와 이 팬이 떨어졌을 때는 열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사놓고 이 그 스탠드를 사놓고는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 리액터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는 별로 적합한 제품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한겨울에 밖을 갔을 때 난로용으로 또는 급하게 빨리 물을 끓여서 커피 같은 거 내릴 때 이럴 때 주로 사용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라면 한 개 정도는 여기서 이제 끓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그런 용도 정도를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단점은 첫 번째, 이게 조리하기가 힘들다. 근데 미국 애들처럼 이제 이런 거나 또는 이런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동결 건조식품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것만 갖고 오셔도 충분하죠. 예. 여기다가, 물 빨리 끓으니까, 그냥 여기다 물을 이렇게 넣어서 조금 두면, 보통 한 15분? 짧은 건 한 6, 7분 됩니다. 6, 7분 되고, 이제 긴 거 같은 것들은 한 15분 정도 두면, 맛있는 밥이 되니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유용한데, 그 위에 조리를 하는 데는 이게 비효율적인 장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조절이 이렇게 미세하게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연료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게 그 열량이 굉장히 가스 소모가 이렇게 물은 빨리 끓지만은 이제 가스 소모가 굉장히 많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열이 가끔씩 이렇게 날 때 이게 이제 과열이 돼서 이게 가끔씩은 이제 이게 고장이 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그 가스 버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거의 고장 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기도 굉장히 쉽고. 근데 이거는 이제 과열돼서 하면 안쪽에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는데, 이게 납땜이 이렇게 프로범이 있다 그래요. 그 납땜이 녹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장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제 거는 처음 나왔을 때 라면을 몇 번 끓여 먹다 보니까 이제 라면 국물이 여기 흘렀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쇠로 된 망이 있고, 예, 그 밑에 이제 또 하나의 망이 있습니다. 제 거는 이 망이 삭았어요, 많이.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삭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밑에 빨갛게 불이 올라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 다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제품은 보통의 이제 일반 가스버너는 거의 고장이 나는 일이 잘 없는데, 사실 뭐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 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토에 마이크로 레귤레이터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워낙 그 구조가 간단하게 돼 있고, 또 거기 이제 수리 부품들도 아마존이나 같은 데 가서 사면 굉장히 쌉니다.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점화 장치나 이런 것들도 가격이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서 가서 끼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에 이제 파이프 같은 거 있는 것들도 굉장히 쉽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품도 쉽게 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물론 이렇게 폭까지 이렇게 딸려서 나오지만은, 이 가격이 지금 미국 가격이 1.7리터짜리 이거 붙여서 이게 세트가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이게 $240, 이것도 가격도 처음보다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180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240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국산 그냥 일반적인 버너라 그러면 3, 4만 원, 4, 5만 원이라도 살 수 있고요. 외산 버너라 그래도 대충 한 10만 원이 좀 안 되죠. 예. 근데 이거는 $240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제품입니다. 그게 이제 이 제품의 단점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명이 가서 쉘터 같은 건 난방을 꼭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이제 리액터가 가스버너 중에서 이 리액터가 난방 용도로는 가장 뛰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빨리 끓는 그 속도도 이게 지금까지 나오는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빠른 축에 속합니다. 근데 그게 그 용도 말고, 그래, 물을 빨리 끓여서 커피를 내린다든지 또는 라면을 금방 끓인다든지, 라면 끓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흐르면 여기 삭아버립니다. 라면 물이 여기 떨어지면 소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아버립니다. 근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여러 명이, 우리가 이제 떼박이라 그러죠. 여러 명이 가는, 그래서 쉘터 안에서 같이 모여서 노는 게 아니다. 그런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이게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냥 조리하고 물 끓이고 하는데, 물 끓이는 속도가 약간 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레귤레이터나 윈드마스터죠. 윈드마스터나 이런 제품들도 보통 1리터 끓이는데 30초에서 4분이면 끓거든요. 그러니까 1분만 더 참으면 물을 끓일 수 있기 때문에, 난방 용도가 아니라 그러면 굳이, 이게 비싼, 그리고 수리하기도 힘들고 수리 비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제품을 우리가 굳이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여러 사람이랑 같이, 같이 이렇게 백패킹을 가서 같이 쉘터 안에 들어가서 겨울에 같이 노는 걸 제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같이 가는 동료들이 거의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반 이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한 반 이상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잘 들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일단 불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흔들어 주시면 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또 흔들어 줄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흔들다 보면 불이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리액터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 난방으로 이제 쓰고 뭐 이렇게 주로 하는데, 그때 이게 불이 제가 말씀드린 방사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얇은 옷,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의무복 같은 게 되겠죠. 예, 구스다운 패딩 같은 것들이 근처에 가버리면 이게 녹아버립니다. 예, 그 근처만 가도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리액터에 이게 이제 불꽃이 안 보이거든요. 예, 불꽃이 안 보이고 열을 방사하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옷 소매를 태워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은 이제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뭐,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토시도 사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오늘은 MSR 리액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